늦겨울 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어머니의 장례식장. 준호는 텅 빈 조문석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휴대폰 너머 들려오던 아내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머니 장례식에는 갈 수가 없어. 지금 여행 예약 취소하면 3천만 원이 날아가. 준호는 어머니가 남기신 900억 건물 등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대출 보증인으로 적혀 있는 장인의 이름, 윤기찬.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몰랐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과 아내의 숨겨온 비밀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사랑과 복수, 그리고 용서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마주하게 될 인간 내면의 모습이 이제 펼쳐집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염없는 겨울비가 장례식장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준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한 명씩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은 계속 입구 쪽을 향했습니다. 아내 윤세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갓집 식구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세리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버지 회사에 급한 해외 미팅이 생겼어. 곧 돌아갈게. 준호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데 친구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 정우가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SNS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지중해 크루즈 갑판 위. 세리와 장인 윤기찬,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게시물 날짜는 오늘이었습니다. 준호가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급한 해외 미팅이라더니.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준호가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저녁 무렵 준호는 빈 장례식장에 홀로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호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이준호 씨 되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김석현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준호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뜯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준호야, 건물을 팔아라. 그리고 내 삶을 새로 시작해라. 준호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 가치는 900억 원. 준호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대출 보증일란에 윤기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에 윤기찬의 비서 송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송 비서가 조의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급한 일정이 생기셔서 참석하지 못하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정이요? 지중해 크루즈 말입니까? 송 비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돌아가세요. 준호가 등을 돌렸습니다. 사장님, 송 비서가 불렀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준호는 어머니의 관 앞에 섰습니다. 흙 한 줌을 손에 쥐었습니다. 관 위에 천천히 뿌렸습니다. 당신들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팔았군요. 준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세리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유언장과 등기부등본을 펼쳐놓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건물 위치와 조건을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예상 매각가가 떴습니다. 900억 원. 준호가 마우스를 움직여 대출 보증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윤기찬이 보증을 선 대출액은 500억 원. 만약 건물이 급매로 나가면 윤기찬의 보증이 발동됩니다. 준호가 휴대폰을 들고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나야. 준호야, 괜찮아? 정우야, 부탁이 하나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건물 하나 급매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소개해 줄 수 있어? 건물을? 갑자기 왜? 어머니 유언이야. 건물을 팔고 새로 시작하래. 전화 너머로 정우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일 연락 줄게. 전화를 끊은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길을 찾았습니다.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가 소개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강남 한복판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이준호 사장님 맞으시죠? 40대 중반의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건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시세보다 30% 낮게 내놓고 싶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요? 왜 그렇게 급매로 내놓으시려고요? 제 사정이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시죠. 준호가 전화를 끊고 정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우야, 이제 시작이야. 준호야, 정말 괜찮은 거야? 그 건물은 내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거잖아. 어머니께서 원하신 일이야. 새로 시작하라고 하셨어. 며칠 후 건물 매각이 되었습니다. 630억 원이 준호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기찬의 회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은행에서 보증 이행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윤기찬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건물이 팔렸다고? 비서 송민호가 떨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이준호 사장이 시세보다 30% 낮게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윤기찬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당장 연락해. 송 비서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회장님께서 급히 통화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바쁩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기찬이 직접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장인어른, 안녕하십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안녕은 무슨, 건물을 왜 팔았나? 어머니 유언이었습니다. 건물을 팔고 새로 시작하래요. 유언이고 뭐고 간에 내가 보증을 선 건물이야.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인어른, 어머니 장례식 기억하십니까? 윤기찬이 말을 멈췄습니다. 급한 해외 미팅 때문에 못 오셨죠. 지중해 크루즈가 그렇게 급하셨습니까? 그건 저도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기찬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송 비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나가보시오. 윤기찬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정우와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준호야, 이제 다음 단계야? 정우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윤기찬 회장의 차명 계좌 목록이야. 내가 아는 금융권 친구한테 부탁해서 받았어. 준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정우야. 근데 준호야,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윤 회장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나도 만만하게 당할 생각 없어. 준호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새로운 투자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 이름은 디아크홀딩스. 정우가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준호는 뒤에서 자금을 댔습니다. 준호야, 윤개발 계열사 지분 매입을 시작할게. 정우가 보고했습니다. 조용히 진행해. 윤기찬이 눈치채면 안 돼. 한 달 후 언론에 기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윤개발 보증 채무 500억 발생 윤기찬 회장. 자금 유동성 위기 직면. 윤기찬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건실합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일 뿐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사위분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윤기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건 사실무근입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후 여론은 더 나빠졌습니다. 재벌가의 갑질 사위 무시한 대가. 인터넷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편 윤세리는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세리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그이가 정말 그랬어요? 내 남편이 우리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어. 윤기찬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들어와.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해.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용돈 끊는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리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기찬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윤기찬 회장, 심장 발작으로 응급 입원. 준호가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만할까? 윤 회장 건강도 안 좋은데. 준호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우야,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며칠 후 윤기찬의 건강 이상 소식에 윤세리가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세리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세리가 문 앞에 서 있는데 송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많이 안정되셨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세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리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기찬이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리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윤기찬이 눈을 떴습니다. 세리야, 왔니? 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내 남편이 날 죽이려고 해. 윤기찬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세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며칠 후
세리도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던 한 여성이 세리의 병실 번호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김은서였습니다. 은서는 장례지도사 출신으로 지금은 병원에서 환자 기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노트에 뭔가를 적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와 은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기, 은서가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준호 사장님 맞으시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달 초에 장례식장에서 뵀습니다. 저는 김은서라고 합니다. 아, 그때. 준호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환자들의 삶과 죽음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은서가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부인분 면회 오신 건가요?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은서가 준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실례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윤세리 씨는 치료보다 누군가의 감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병실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면회객도 통제받고 있습니다. 은서가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세리의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 준호는 정우를 만났습니다. 정우야, 세리 이메일 계정 복원할 수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왜?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아. 정우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세리 씨 이메일 주소 알려줘. 이틀 후 정우가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너 이거 봐야 할 것 같아.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정우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세리 씨 이메일에서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어. 화면에 윤개발 회계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윤기찬 회장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 내역이야. 그리고 이걸 봐. 정우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세리가 작성한 메모였습니다. 아버지의 비리를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다. 언젠가는 이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준호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세리가 이걸 모으고 있었어? 그런 것 같아. 날짜를 보니까 1년 전부터 수집한 거야. 준호가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내가 착각했던 건가?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세리와 찍은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준호가 사진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준호에게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준호 사장님이십니까? 윤개발 측에서 사장님을 허위 공시 및 기업 이미지 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고 강민우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 준호가 건물 로비를 지나는데 은서가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은서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기다렸습니다. 은서가 주변을 둘러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을 되찾는 싸움이에요. 복수가 아니라요. 준호가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세리 씨도 사장님도 윤기찬 회장도 모두 사람입니다. 미움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은서가 말을 마치고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은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검찰 조사실. 준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준호 사장님, 건물을 시세보다 30% 낮게 매각한 이유가 뭡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유언을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윤계발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건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윤기찬 회장이 보증을 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의도적인 손해 아닙니까? 준호가 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재산을 제가 처분하는 게 불법입니까? 검사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준호는 복도에서 다시 은서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을 기다렸습니다. 은서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윤세리 씨가 제게 맡긴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준호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뭡니까? 이게? 집에 가서 보세요. 혼자서요. 은서가 말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서재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세리가 나타났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준호야.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내 곁에 없는 거겠지. 준호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난 내 적이 아니었어. 내 편이었어.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어. 세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마우스를 움직여 영상을 껐습니다. 끝까지 볼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며칠 후 준호는 병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세리의 병실 앞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여전히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복도 끝에서 병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세리 씨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은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윤기찬 회장이 수술을 미루고 있습니다. 왜요? 준호가 급히 물었습니다. 딸이 회복되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까봐 두려운 것 같습니다. 준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수술비는 얼마입니까? 5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익명으로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병원 측에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났습니다. 세리의 수술비 5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윤기찬이 병실에서 송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회장님, 병원 측에서도 누군지 모른답니다. 송 비서가 떨며 대답했습니다. 이준호야. 분명 그 자식이야. 윤기찬이 이를 갈았습니다. 수술날 준호는 병원 복도 구석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왜 이러세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리가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세리도 싸우고 있었어요. 은서가 준호의 옆에 앉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착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달았다는 거죠.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은서가 대신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복이 더딥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준호가 멀리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밤, 준호는 병원 응급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찾았습니다. 은서가 옆에 앉았습니다. 윤세리 씨가 깨어났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아직 많이 약합니다. 은서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수를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칠 후 준호는 세리가 남긴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봤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세리가 화면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세리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죽으면 우리 딸 유리를 부탁해. 아버지한테 맡기면 안 돼. 준호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딸, 유리. 준호가 급히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세리한테 딸이 있습니까? 네, 5살입니다. 지금 윤기찬 회장 집에 있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고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호는 윤기찬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경비가 막아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이준호입니다. 윤기찬 회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경비가 인터폰으로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서 윤기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왔나? 윤기찬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유리를 보러 왔습니다. 내 손녀를 보겠다고? 자네가? 윤기찬이 비웃었습니다. 세리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세리는 유리를 제게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윤기찬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5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예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세리를 꼭 닮았습니다. 유리야, 올라가 있어. 윤기찬이 아이를 보냈습니다. 장인어른, 준호가 말했습니다. 세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는 면회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네가 무슨 자격으로? 윤기찬이 손가락으로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내 딸을 그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군가. 준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서재에 앉아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서였습니다. 사장님,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세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세리의 병실 앞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세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준호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리야, 미안해. 준호가 세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내가 너를 오해했어. 미안해. 침대 옆 테이블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를 부탁합니다. 세리의 글씨였습니다. 준호가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약속할게, 세리야. 유리를 지킬게. 은서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은서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복수의 끝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으로 돌아가세요. 유리를 위해서요.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세리야. 편히 쉬어.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세리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윤기찬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홀로 장례를 주관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은서와 정우가 함께 있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준호가 세리의 영정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준호는 법원에 유리의 후견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준호 씨, 고인과는 법적 배우자 관계이고 유리 양의 부친이 맞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기찬 씨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언이 있습니다. 준호가 세리의 쪽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리의 친부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후 결정하겠습니다. 2주 후 법원은 준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리의 후견인은 준호가 되었습니다. 윤기찬이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준호는 유리를 데리러 윤기찬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서 윤기찬이 유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어디 가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유리야, 이 아저씨 따라가면 안 돼. 윤기찬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법원 결정입니다. 유리는 제가 키웁니다. 자네가 무슨 자격으로? 윤기찬이 소리쳤습니다. 유리의 아버지 자격입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기찬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리야, 이리 와. 준호가 무릎을 꿇고 유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나는 내 아빠야. 엄마가 너를 나한테 맡기셨어. 유리가 준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그래, 아빠야. 유리가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가 유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갑시다. 준호가 윤기찬을 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유리를 위해 방을 꾸몄습니다. 분홍색 벽지에 인형들을 놓았습니다. 유리야, 여기가 내 방이야. 준호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유리가 방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예뻐요. 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네.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습니다. 준호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웃음 속에서 잊었던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유리가 말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스파게티요. 준호가 부엌으로 가서 스파게티를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자, 먹어봐. 준호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유리가 포크로 면을 돌돌 말아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유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편 준호는 윤기찬의 비리를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은서와 정우가 도왔습니다. 준호야, 증거가 충분해. 이제 검찰에 넘기면 돼. 정우가 서류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고마워, 정우야. 준호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윤기찬을 소환했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윤기찬 회장, 해외 자금 세탁 혐의 윤개발, 비자금 조성 의혹.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정에 윤기찬이 섰습니다. 피고인,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인정합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윤기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세리가 모았던 자료들이었습니다. 윤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고인이 생전에 수집한 자료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윤기찬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준호를 둘러쌌습니다. 이준호 사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준호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의 정리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유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잘못을 하셨어. 그래서 벌을 받으시는 거야. 할아버지 나쁜 사람이에요? 준호가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없어. 다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사회환원을 결심했습니다.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예요. 준호가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재단은 제 아내 윤세리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준호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세리는 옳은 일을 하려 했습니다. 저도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준호는 유리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빠, 나 행복해요. 유리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유리야. 준호가 유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네. 유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은서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호 사장님이십니까?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유리양이 교통사고로 실려왔습니다. 준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준호가 소리치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준호가 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유리, 우리 딸 어디 있어요? 준호가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3번 응급실입니다. 진정하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응급실 커튼을 젖히자 유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리야. 준호가 달려가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리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빠 왔어. 괜찮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커튼 밖에서 준호를 불렀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이십니까? 네, 아버지입니다. 준호가 나갔습니다. 환자가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 당장 수혈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하세요. 문제는 혈액형이 특이합니다. RH-AB형입니다. 혈액 보유량이 적습니다. 그럼 제 피를 쓰세요. 준호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가족이라도 혈액형이 맞아야 합니다. 사장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O형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다른 가족을 찾아야 합니다. 친할아버지는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준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할머니는 안 계시고 외가도 연락이 끊겼고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혈액 보유분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준호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은서가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은서가 숨을 헐떡이며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유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피가 필요한데 구할 수가 없어요.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기찬 회장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구치소에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은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한편 구치소에서 윤기찬이 면회실로 나왔습니다. 누구요? 윤기찬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김은서라고 합니다. 유리양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유리가 왜? 윤기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수혈이 급히 필요합니다. 뭐라고? 윤기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기찬이 교도관을 불렀습니다. 내 손녀가 죽어가고 있어. 나 좀 내보내줘. 안 됩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교도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기찬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벽을 쳤습니다. 유리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병원으로 돌아온 은서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윤기찬 회장도 나올 수 없대요. 준호가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때 의사가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준호 사장님. 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 과거 의료 기록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유리양의 출생 기록에 친부 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유리가 내 딸이 아니란 말입니까? 의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도 아니었다면 내가 싸운 이유는 뭐였지? 빗속을 걸으며 밤새 헤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서가 준호를 찾아 거리를 헤맸습니다. 공원 벤치에 준호가 젖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은서가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유리가 내 딸이 아니래요. 그럼 나는 뭡니까? 사장님, 은서가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건 지금 아이가 당신을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유리한테 아빠는 사장님뿐이에요. 은서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세요. 유리가 깨어났어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빨리 가세요. 병원으로 달려간 준호가 유리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유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리야. 준호가 유리를 안았습니다. 아빠 어디 갔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유리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유리야. 아빠가 미안해. 왜 우세요? 아니야. 기뻐서 그래. 준호가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긴급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가 유리를 안은 채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친부 일치입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준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명확합니다. 이준호 사장님이 유리 양의 친부가 맞습니다. 준호가 유리를 더 꽉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빠, 왜 그래요? 유리가 준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가 유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실에서 유리를 지켰습니다. 유리가 잠들자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리야, 고마워. 유리를 남겨줘서.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커피 드세요. 고맙습니다. 준호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리를 지킬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준호가 잠든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윤기찬 회장과도 끝을 내야죠. 복수 말씀이세요? 아니요. 정리요. 준호가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내야 해요. 유리를 위해서라도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유리가 퇴원했습니다. 준호가 유리를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빠, 집에 가는 거예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유리를 위해 따뜻한 죽을 끓였습니다. 자, 먹어봐. 고마워요, 아빠. 유리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준호야. 정우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윤기찬 회장 관련 최종 조사 결과야. 정우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출생기록 조작? 윤기찬 회장이 유리 출생 당시 서류를 조작했어. 너를 친부로 등재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리가 너랑 이혼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 너를 친부로 인정하면 양육권을 뺏기니까. 준호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세리를 조종하려 했던 거군. 며칠 후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윤기찬 회장, 손녀 출생 기록까지 조작 재벌 갑질의 끝은 어디까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추가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 윤기찬이 죄수복을 입고 섰습니다. 피고인, 출생 기록 조작 사실을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윤기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윤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호가 딸한테서 재산을 빼앗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준호가 방청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준호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윤기찬과 마주 섰습니다. 장인어른,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세리를 사랑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윤기찬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저를 믿지 않으셨죠. 세리도 믿지 않으셨고요. 준호, 이제 끝냅시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복원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윤기찬에게 추가로 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준호 사장님, 소감 한 말씀. 준호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법적 소송을 종료합니다. 윤기찬 회장을 용서하신 겁니까? 용서가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 살고 싶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희망재단 사무실로 은서를 불렀습니다. 선생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신데요? 재단 운영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서가 놀라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네, 선생님이 가장 적임자십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죠. 저는 유리를 키워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은서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가 은서에게 인사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유리와 함께 세리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유리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나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요. 유리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리야, 유리 잘 키울게. 약속할게. 준호가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던 일 내가 이어갈게. 희망재단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유리가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엄마가 기뻐하시나 보다. 준호가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리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못 오실 거야. 왜요? 잘못을 하셔서 벌을 받고 계셔. 할아버지 불쌍해요. 유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차를 세웠습니다. 유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유리야. 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다만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지. 그럼 할아버지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준호가 유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며칠 후 준호는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서 윤기찬을 만났습니다. 윤기찬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왜 왔나? 윤기찬이 물었습니다. 유리가 보고 싶어 합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유리가? 윤기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내가 유리를 볼 자격이 있나? 윤기찬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장인어른,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리를 위해서라도요. 준호, 유리한테 할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제발 잘못을 뉘우치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형기를 마치시면 유리를 만나러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윤기찬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면회실을 나온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이제 정말 끝났어.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유리를 재웠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유리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준호가 유리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유리가 잠들자 준호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서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재단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요. 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준호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사장님, 네.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유리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남긴 건물을 다시 샀습니다. 희망재단 본부로 만들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팔았습니다. 준호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다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내가 원했던 일입니다. 이제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준호와 은서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준호가 난간에 기댔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셔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현판에 리본이 풀렸습니다. 리본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은서가 날아가는 리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준호가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은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유리를 데리고 재단 청년 창업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 많아요. 유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꿈을 키우고 있어. 한 청년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 덕분입니다. 준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재단 2층은 소외 아동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놀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너도 여기서 친구들이랑 놀래? 네. 유리가 달려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집 서재에서 어머니와 세리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나란히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어머니, 세리야. 준호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 지켰어. 두 분의 뜻대로 살고 있어.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유리도 잘 크고 있어. 두 분 다 안심하셔도 돼. 준호가 사진에 절을 올렸습니다. 유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뭐해요? 할머니랑 엄마한테 인사하고 있었어. 나도 할래요. 유리가 달려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엄마 안녕하세요. 저 유리예요. 유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가 유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유리 참 착하지? 할머니랑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그럼 항상 보고 계셔.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유리를 데리고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서 윤기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윤기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유리야, 우리 유리. 윤기찬이 유리문 너머로 손을 댔습니다. 유리도 손을 댔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윤기찬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나와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럼 유리랑 매일 놀아줄게. 정말요? 그럼 약속이야. 윤기찬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유리도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약속했습니다. 준호가 윤기찬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인어른, 준호, 유리를 위해서 건강하세요. 그리고 나오시면 다시 시작하세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윤기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 유리가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많이 슬퍼 보였어요. 그래. 응, 근데 나보고 웃으셨어. 유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유리가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줬구나. 준호가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년 후 윤기찬이 출소했습니다. 준호와 유리 그리고 은서가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기찬이 나왔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 유리가 달려가 윤기찬을 안았습니다. 유리야. 윤기찬이 유리를 꼭 안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우리 유리.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장인어른 환영합니다. 준호. 고맙네. 윤기찬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유리를 위해서요. 그래, 그렇게 하지. 네 사람이 함께 차에 탔습니다. 희망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윤기찬이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가 그 건물인가?
네, 어머니께서 남기신 건물입니다. 좋은 일에 쓰고 있구나. 윤기찬이 미소 지었습니다. 재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윤기찬을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윤기찬 선생님. 은서가 인사했습니다. 고맙네. 윤기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여기서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해도 되나? 물론입니다. 장인어른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윤기찬이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준호. 정말 고맙네. 그날 저녁, 5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유리가 윤기찬 옆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유리 대단한데? 아빠가 매일 숙제 도와줬어요. 유리가 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은서가 음식을 나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우도 와인을 따르며 축하했습니다. 건배. 5잔이 부딪혔습니다. 식사 후 준호는 유리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윤기찬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별 보이죠? 유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할머니랑 엄마 계실까요? 그럼 계시고 말고. 준호가 유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유리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기찬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리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윤기찬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장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3사람이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아래층에서 은서가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은서가 재단 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망 재단 마이너스 다시 사람으로. 바람이 불어와 현판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준호가 유리의 손을 잡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윤기찬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아버님,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요. 우리 집? 윤기찬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장인어른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윤기찬이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5사람이 함께 재단을 나왔습니다. 서울 밤거리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세리야, 우리 행복하게 잘 살게. 밤하늘의 별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가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5사람의 뒷모습,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복수는 새로운 복수를 낳지만 용서는 치유를 만듭니다. 이준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라는 것을. 윤기찬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유리라는 작은 희망과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복수의 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서의 시작에는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남기고 싶은 의견이나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의 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